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남짓의 짧은 생을 마친 수많은 플라스틱들. 대체 이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플라스틱의 여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 플라스틱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차량이 등장합니다. 1000세대의 아파트를 예로 들면 일주일에 대략 1.5톤의 플라스틱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종류별로 모인 분리배출 쓰레기들은 이렇게 다음 여정지로 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분리배출 쓰레기를 볼 수 있는 것도 이 수거 작업까지죠. 트럭에 실려 재활용 쓰레기가 도착한 곳은 종류별, 재질별로 분류하는 선별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분리 배출했다고 안심했던 쓰레기. 그것의 종착지가 바로 이곳인 셈이죠. 먼저 1차적으로 큰 쓰레기를 분리해내는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지금 투입! 저 밑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투입이 돼요. 상승 콘베를 해서. 근데 여기서부터 저 아래에서 1차적으로 먼저 분류를 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재활용 쓰레기들.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손에 의해 분류되는 세세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80톤에서 약 1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 배출이 돼서 재활용 폐기물이 일단 아닌 것들도 많이 섞여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재질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질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복합 재질로 섞여 있는 것들이나 그리고 작은 것들은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아직까지 혼합 배출을 하는 데다가 분류해야 할 플라스틱의 종류만도 총 7가지. 그중 2가지 이상의 재질이 섞인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은 폐기가 될 운명을 타고나게 되죠. 본격적인 분류 작업이 시작되고 1초에 2에서 3m 정도의 속도로 플라스틱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직원들은 이 시간만큼은 일명 매의 눈과 가제트의 손이 되어야 하죠. 빨리빨리 해야 물건을 하나라도 더 잡으니까 힘들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많은 손을 거쳐 힘들게 선별된 플라스틱들은 조금은 남루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모든 플라스틱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거기서 분류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버려지는 것들이라고.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봐봐요. 안 돼. 결국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부의 폐기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겨우 34% 정도에 불과합니다. 분리수거만 잘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플라스틱들은 대체 왜 선택받지 못하는 걸까요? 재활용 전문가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분이죠. 홍수열 소장님을 만나 그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들을 무작위로 모아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분류를 부탁드려봤는데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가 재활용된다고 굳게 믿고 있던 것들, 그것은 진실일까요? 과자나 식품 포장 용기는 PP나 PS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채소 포장 용기나 생수병, 주스병 또한 페트, HDPE로 재활용 가능한 재질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재활용은 되는 재질이에요. 재활용은 되는 재질인데 부피가 작기 때문에 재질별로 선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PS 재질인데 재질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것들을 선별장에서 어떻게 선별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따로 모으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쓸 때는 유용했던 이 텀블러, 재활용은 불가합니다.
이건 기타 재질이에요, 지금. 기타 재질은 현재로서는 물질 재활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차가운 커피를 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역시 일체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컵 자체가 지금 반드시 페트 재질만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선별장에서는 일회용 컵은 선별하지 않습니다. 저 일회용 컵은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죠.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안 먹지.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세계 2위. 1년 동안 한국인이 사용한 일회용 컵은 33억 개로 이 컵들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우주 여행도 가능하다고 하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결국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소각하거나 매립 처리가 되는데요. 결국 문제는 남습니다. 주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소각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립됐을 때는 어차피 안 썩는 거잖아요. 안 썩는 상태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거의 500년 동안 안 썩는단 말이에요. 500년 지나서 이게 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요, 지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약 1,600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6배에 달하는 규모의 땅에 1992년부터 쓰레기가 묻히고 있죠.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들이 생활 속 여러 폐기물을 싣고 쉴 새 없이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량으로 매립지는 이미 포화 직전. 현재 사용하는 이곳 매립지는 5년 안에 용량 한도에 다다릅니다.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플라스틱 오염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육상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이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여행 간다고 해서 인간에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네, 플라스틱은 많은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3분의 2는 해저에 가라앉게 되고요. 또 일부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해양 생물이 섭취하게 되고 좀 더 큰 해양 생물이 그 작은 해양 생물을 섭취하면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우리 밥상으로 다시 오게 되고요. 생각보다 더 먼 곳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살아남은 플라스틱은 물리적으로 부서지거나 생물 분해 등으로 인해 5mm 이하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먹이 사슬을 타고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식약처 조사 결과 수산물 1g당 평균 0.47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와 맞먹는 5g. 1년이면 500ml짜리 빈 페트병 25개를 먹어치우는 셈인 거죠. 거북이를 죽게 했던 범인 플라스틱은 결국 인간도 서서히 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환경부에서 공동 연구를 했었는데 사람 대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었습니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계속해서 연구 중이지만 우리 몸에 이렇게 전이되는 걸 봤을 때 우리 몸에 쌓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플라스틱 없는 사회와 플라스틱 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당장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